자, 여러분, 보충 수업이 끝났지만, 우리가 지금 이 올림포스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해서 선생님이 쉬는 동안에, 몇 강만, 아주 조금만,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려주는 것들은 계약하면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때그때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볼 것은 197쪽에 있는, 홍계월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홍계월전은 우리가 다른 문제집에서도 이미 한번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눈치껏, 이 홍계월전 하면 홍계월이 주인공이에요. 여기서 주인공 이름을 따서 이제 홍계월전이라고 이제 작품 이름을 지었는데, 자, 이 홍계월전은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자, 이 작품은 여성 영웅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홍계월이가 딱 보면 느낌이 오는 것처럼 여자예요, 여자.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장을 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챙챙챙챙해서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여자가 남장을 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공을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여성이 좀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선 후기 여성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선 후기의 여성 의식의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지문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반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페이지로 하면 197쪽입니다. 그쵸? 자, 197쪽에 있는 홍계월전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홍계월전. 먼저 우리 197쪽이 앞부분의 줄거리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배경은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이 조선 후기에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게 많지 않고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게 더 많았어요. 자, 이 명나라에 홍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홍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홍무하고, 오마이갓, 자, 이 홍무하고 부인이 양씨예요, 양씨. 자, 이 부인 양씨가 있었는데, 자, 이 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꾸는데 옥황상제의 시녀가 찾아옵니다. 옥황상제의 시녀가 이 찾아오는 꿈을 꾸고 이 꿈을 꾼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게 뭐냐? 자,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홍계월입니다. 홍계월. 자, 그래서 이 옥황상제의 시녀가 찾아오는 꿈을 꾼 다음에 그 다음에 출산을 한 여자아이가 바로 홍계월이 됩니다. 여자아이예요. 자, 그래서 이 홍계월을 이제 정성 들여서 키우는데, 자, 이 아버지가 옥황상제의 시녀가 찾아오는 꿈을 꿨었으니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굉장히 특별하게 키웁니다. 자, 그런데 이 홍계월의 집을 지나가던 곽도사라는 이 도사 아저씨가 있는데, 이 도사 아저씨가 예언을 합니다. 갑자기 홍계월의 집에 가서 딱 들어와서, 이 여자애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는 5세 때 부모와 이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18세가 되면 이 부모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아이는 여자아이지만 굉장히 높은 관직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곽도사의 예언을 들은 다음에 굉장히 이제 부모가 이제 홍계월의 엄마 아빠가 이제 시름에 빠지는데, 이제 5세에 부모와 이별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이 이별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제 시름에 빠집니다. 자, 그러던 중에 홍계월이 진짜로 5세가 되던 해에 자, 나라에 난리가 나서 먼저 아버지와 홍계월이 헤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와 홍계월이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그러니까 물에서 도적질하는 맹길이라는 애가 이제 쳐들어와서 또다시
어머니와도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홍계월이 정말 5세 때 곽도사의 예언처럼 엄마 아빠와 헤어지게 되고, 자, 그래서 혼자 이제 돌아다니던 중에 홍계월이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서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 여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공이라는 사람이 이 홍계월을 보고, 아,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공이 이제 홍계월을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홍계월이 엄마 아빠랑 헤어질 때, 이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여자의 몸으로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여기서 남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홍계월이 남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고, 자, 이 다음에 여공을 만나서 여공이 홍계월을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공이 이 홍계월을 데려다가 키우게 되고, 자, 이때 남장을 한 이 홍계월을 보고 여공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너의 이름은 앞으로 평국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그래서 평국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남자가 되는 거죠. 남장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자, 그래서 이 여공은 어쨌든 우리 홍계월을 굉장히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공이 이 홍계월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굉장히 진심으로 잘 키워주는데, 사실은 여공한테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아들이 보국이에요, 보국이. 자, 그래서 이름을 왜 평국이라고 지어줬는지 알겠지? 우리 보국이, 우리 아들 보국이하고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라 해서 이렇게 아들 이름하고 비슷하게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형제처럼, 자, 그리고 친자식처럼 여공이 기릅니다. 여공이 좋은 일을 한 거지. 자, 이렇게 친자식처럼 기르는데, 자, 그러면서 이때 곽도사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때 곽도사가 다시 한번 여공의 집에 와서 이 평국이에게 이때 도술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평국이는 막 공부도 잘하는데 도술도 할 줄 아는 막 이런 애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술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얘네들이 모두 과거를 보게 되는데, 자, 이 과거 시험을 보니까 평국이는 장원을 했어. 얘가 좀 더 똑똑했어. 이제 평국이는 장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보국이는 부장원, 2등을 합니다. 차석, 부장원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얘네가 이제 과거로서 이제 벼슬길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벼슬길에 나가게 되는데, 이때 또 한 번 외적의 침입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 서번과 가달국이라는 다 오랑캐들이야.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 이 이후에 이 평국이하고 보국이가 지금 이 벼슬에 나갔는데, 서번과 가달국의 침입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평국이는 여기서 원수가 되고, 원수는 장군이야, 장군. 원수가 되고, 보국이는 중군 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국이가 이 평국이보다 좀, 보국이가 평국이보다 좀 이게 이 벼슬이 좀 낮은 거야? 이게 왜 안 지워지냐? 얍. 안 지워지네? 그냥 쓰자. 자, 평국이가, 보국이는 여기서 중군 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국이가 보국이보다 지금 벼슬이 더 높은 거지. 얘는 장원급제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평국이가 원수가 되고 보국이가 중군 대장이 되어서 나가서 싸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자,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 중에 나가서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소설로 담은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담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담소설. 자, 그래서 이 전투에 나가서 챙 싸워서 이기는 거. 자, 그래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평국이의 나이가 18세였어. 근데 아까 곽도사가 뭐라고 했어? 18세에 부모를 제외하게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때 평국이가, 이게 왜 이렇게 지워지지도 않고 이런 거야? 이게 왜 이러는 걸까? 지워줘라. 그냥 하자. 자, 어쨌든 이때 이제 평국이가 왜 이러는 거야? 잠깐만 얘들아, 좀 쉬었다. 이거 지우고 나서 다시 올게.
다시 또 잘 써지네. 자, 18세 때 부모님과 아까 곽도사가 재회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평국이가 여기서 18세 때 부모님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왔더니 이 평국이가 힘들었나 봐. 자, 이 평국이가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되고, 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평국이가 지금 누구야? 홍계월이야, 홍계월. 자,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전 소설에서는 지칭하는 대상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지칭하는 대상은 한 명인데 이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명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 호칭에 따라서 이 한 명을 가리키는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호칭이 누구를 칭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평국이는 홍계월이고 여기서 원수, 장원, 이러면 다 지금 홍계월을 가리키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홍계월이 이제 전투에서 이기고 와서 부모님을 만나고 했는데 여기서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서 천자가 이제 너무 홍계월을 아껴서 야, 자기 의원을 직접 보내서 진맥을 하라고 했더니 의원 진맥을 하는데 의원이 진맥을 하면서 이상한데 막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의원 진맥을 통해서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 이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사실은 이게 천자를 속인 것이 되지. 천자는 얘가 남자인 줄 알고 지금 장원 과거에서도 1등을 했고 그래서 이 평국이한테 대원수라는 큰 직책을 부여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천자를 속인 죄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평국이가 스스로 천자에게 자신의 죄를 다 이야기를 한다. 자, 자신의 죄를 고하는 자, 평국이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하니까 천자가 모두 이해를 하면서 야, 잘됐다. 그러면 너 보국이랑 결혼해라. 라고 하면서 이 평국하고 보국이의 혼인을 이제 주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혼인을 주선을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국이와 보국이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형제처럼 자라왔는데, 사실은 평국이가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평국이하고 보국이가 결혼하는 것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이제 여자야, 여자고, 사실은 얘가 홍계월이야. 자, 그런데 이 관계에서 사실은 얘가 이제 남편인 거지. 남편인데 이 홍계월이 남편보다 직책이 높은 거야. 직위가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네가 사회에서의 직위는 이 홍계월이 더 높은데, 자, 이거 좀 주교 내용이야. 사회에서의 직위는 홍계월이 더 높은데 이게 가정에서의 직위는 남편이 더 높은 거야. 이게 가부장제니까. 자, 가부장제니까 이 집에서는 이 남편이 좀 더 높은 직책을 가지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홍계월이 좀 더 높은 직책을 가지니까 이게 서로 직위가 안 맞는 거야. 안 맞는데 여기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은 보국이한테는 보국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아끼는 첩이 한 명 있었단 말이야. 자, 이 첩 때문에 이 얘네 사이에 또 갈등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보국이한테는 아끼는 첩이 하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보국이는 평국이에 대해서 사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형제처럼 자라났는데 이제 평국이가 뭘 해도 더 잘하잖아. 그래서 장원급제도 얘는 장원급제를 했고 얘는 그냥 합격만 했고 얘는 대원수가 될 때 얘는 중군대장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혼인 생활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홍계월은 굉장히 이제 직책이 높은 여자 대원수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직책이 높은데, 자, 어느 날, 이 홍계월이 평국이 같은 말이지? 평국이가 지나가는데, 이 보국이의 애첩이 저 멀리서 이 홍계월이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사실은 홍계월은 국가의 대원수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높은 장군이기 때문에, 이 첩은, 이런 기생들은 지나가면 인사를 해야 돼. 이 애첩 이름이 추월이든가, 그래? 자, 아무튼,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애첩이 얘한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안 하니까 홍계월이가 이제 화가 팍 난 거야. 자, 그래서 홍계월이 이제 애첩 잡아다가 야, 쟤 잡아와. 자, 해가지고 너 왜 내가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지 않니?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데 야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자, 그래서 이제 이 홍계월이 그 자리에서
군법으로 이 보국이의 애첩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처형을 하는 거야. 해서 이제 이거 죽였어. 자, 그러니까 이 보국이는 자기의 애첩을 자기 부인이 죽이게 되자 이 일 때문에 이제 평국이하고 이 보국이, 이때 평국이는 홍계월이죠. 자,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감히 안 여자가 지아비가 좋아하는 여자를 죽였느냐?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또다시 이 오왕과 초왕이 이 국가에 난리를 피우게 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천자가 오갈 데가 없어져. 천자가 이제 또다시 위기에 닥치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지문에 있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이 천자가 이 위기에 닥치자, 야,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야, 평국이를 불러라. 대원수를 불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자가 다시 이제 홍계월을 불러서, 자기를 좀 구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이 천자가 평국을 부릅니다. 자, 평국을 불러서 이 대원수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원하고, 자, 그래서 대원수의 역할을 하면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라의 위기, 그러니까 나를 구해달라. 자, 뭐 이런 부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평국이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이 평국이가 알겠다, 우리 천자를 내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보국이가 평국이가 홍계월이 가면서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중군대장을 출정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평국이는 이제 천자는 평국이를 호출했고 평국이는 보국, 다시 말하면 중군대장을 호출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보국이는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야. 왜냐면 여기는 대원수고 자기는 대원수 밑에 있는 중군대장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군대장을 나오라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이 둘이 같이 오왕과 초왕의 반란을 진압하러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보국이가 이제 싸우는 장면이 우리 지문에 좀 실려 있는데, 보국이도 싸움을 기본적으로 잘해. 챙챙챙챙 해서 한 2명 정도 죽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서 보국이가 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고, 자, 이 위기를 역시 홍계월, 평국이지, 이 위기를 이 홍계월이 구해줍니다. 자, 이 위기를 홍계월이 구해주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보국이가, 까불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계월이 이 평국이가 보국이를 구해주는 사건을, 이제 토대로 해서 보국이가 이 평국이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 평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평화를 잘 누리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산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잘 산다는 뭐 이런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에서 지금 체크할 것들이 좀 있는데 뭘 체크해야 될지 좀 알겠지. 자, 그러면 앞부분 다시 좀 보면서 몇 가지 부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좀 보면 우리가 자, 이 홍계월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성 영웅 소설입니다. 그치? 여성 영웅 소설이고, 그러니까 홍계월이라는 이 여자가 남장을 하면 이제 이름이 평국이로 바뀌게 되지. 자,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동일 인물이야. 자, 이 동일 인물이 어쨌든 장군으로서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여성 영웅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고유의 구조,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있지. 자, 그래서 이 주몽신화에서처럼 7가지가 명확히 나타나진 않지만 그 약간 변형된 형태로 조선 후기에서 흔히 나타나던 형태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 자, 일단 명나라 홍무라는 재상의 자녀였다는 점에서, 자, 여기서는 첫 번째 고귀한 혈통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고귀한 혈통. 그 다음에 여기서 옥황상제의 시녀가 찾아오는 꿈을 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홍계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기서 기이한 출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5세 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고 어머니와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어린 시절의 위기, 1차 위기입니다. 자, 이 1차 위기를 겪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조력자를 만나서 어쨌든 1차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다시 위기는, 이 성장 후의 위기는 여러 번 오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이게 성장 후의 위기, 2차 위기라고 볼 수도 있고, 자, 여기서도 위기가 한번 오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여기서도 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 여기서도 2차 위기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를 결국 홍계월이 자신의 능력으로 모두 극복해내고, 6번째, 이 2차 위기를 이 주인공의 능력으로 극복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이런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취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성 영웅이지만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르고 있다. 뭐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군데 좀 더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 자, 여기서 요 남장하는 모티프,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선시대에 이렇게 남장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여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 남장을 요렇게 하게 되는데, 남장하는 거 요거 몇 가지 좀 메모를 해봅시다. 자, 결국 여성은 남장을 통해서 공식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남장의 모티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 남장을 좀 체크해 둡시다, 남장. 자, 이 남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남장을 통해서 공적인 분야, 옛날에 여자는 벼슬을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남장을 통해서 공적 분야로 진출을 하는 거야. 자, 이 공적 분야로 진출을 하면서, 자, 그래서 이 남장을 통해서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거야. 여성의 한계를 이 남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는데, 자, 이거는 사실은 이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게 한계이기도 해. 왜냐면, 자, 이 남장이 그래서 참 애매모호한 건데, 남장을 통해서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지만, 이 남장이 없으면 다시 여자야. 자, 요거 이게 좀 어려운데, 남장이 없으면 어차피 다시 여자야, 여자. 그러면 다시 여자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장이 없으면 한계를 다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남장은 되게 이중적인 요소입니다. 남장을 통해서 여성의 한계를 극복해서 공적 분야로 진출을 하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도 됐는데, 남장이 없으면 다시 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남장이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기능도 한다. 자, 그래서 이 남장은 좀 약간 이중적입니다. 한계를 극복하기도,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오히려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 홍계월은 어쨌든 여성의 몸으로 그 남성보다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치? 요 부분. 어쨌든 홍계월이 이 여성의 몸으로 남자보다 더 사회적으로 직위가 높게 되는 거. 요 부분에서는 어쨌든 조선 후기에 여성 의식이 성장하고 있다. 요것은 분명하다. 자, 그래서 이 조선 후기의 여성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남장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긴 했지만 결국 그 여자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여전히 남편보다 높은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 조선 후기의 여성 의식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홍계월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에 있는 내용 몇 가지 좀 체크를 해가면서 가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계월은 주인공이고, 자, 그래서 홍계월은 영웅, 여성 영웅이어서 영웅소설이고, 군담은 이게 싸우는 이야기, 군사들의 싸우는 이야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군담소설이고, 주제는 여성 영웅 홍계월의 순환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 영웅소설, 조선 후기의 여성 의식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앞부분의 줄거리는 아까 다 한 내용입니다. 홍무와 양씨가 태몽을 꿔서 홍계월을 낳고, 자, 그런데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고, 이 홍계월이 여공의 도움을 통해서 편국으로 개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보국이하고 친형제처럼 지내고, 그러다가 장원급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원수가 되고, 여자라는 게 밝혀지고, 그래도 천자가 다 용서해주고, 그래서 지금 보국이하고 결혼해서 뭔가 이제 갈등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천자가 깜짝 놀랐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또 이 오랑캐들이 또 쳐들어온 거야. 자, 그래서 천자가 깜짝 놀라서 조정의 모든 신하를 불러서 의논하는데, 자, 이 우승상 정영태가 이렇게 말해. 이 도적은 좌승상 편국을 보내야만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국이가 누구야? 홍계월이야, 홍계월. 뭐 이런 것들은 잘 기본적으로, 자, 고전 소설에서 기본적으로 인물 체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편국을 불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자가, 야, 지금 안여자인데 내가 불러서 전쟁태로 보내는 게 맞겠느냐? 막 했더니 이제 많은 신하들이, 야, 뭐 안여자이긴 하지만, 야, 지금 이렇게 벼슬도 있고 하는데 뭐 못 부를 이유가 있냐? 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편국이를 부릅니다. 자, 그 당시에 편국이는 천자가 부르기 전에 편국이는 뭐 하고 있었냐면 집안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신하들을 데리고 장기나 바둑을 주면서 놀고 있었어. 자, 그래서 이제 천자가 부르니까 와가지고 이 편국이가 A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집안에 머문 후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밤낮으로 보고 싶었다. 야, 그런데 내가 덕이 없어서 내 탓이야 하면서 짐은 이제 천자가 본인을 가리킬 때, 왕이 본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지.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 양국이 반역하여 호주 북쪽 지방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과는 열어젖히고 황성을 침범하려고 한다니, 그대가 나가서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키도록 하라. 나를 좀 지켜줘. 그 말이지. 자, 그랬더니 홍계월이 비와 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편국이 엎드려 아뢰기를, 내가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높은 관직에 올라서 정말 황공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가 너에게 성은을 갚고자 한다.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자, 내가 가서 무찌르고 올게. 이렇게 홍계월이 이야기하면서 홍계월이 첫 번째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천자가 이제 홍계월이 지켜준다고 하니까 매우 기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매우 기뻐하면서, 야, 군사를 모아라. 라고 하면서, 자, 여기 홍원수가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명령을 내렸다. 자, 이때 왜 홍원수가 됐어? 홍계월 플러스 원수인 거지. 자, 그러니까 이 홍계월 플러스 원수, 그래서 홍원수인데, 자, 이때는 뭐 이제 이때는 원래대로 하면 편국이지. 편국이라고 지칭을 해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홍원수라고 지칭을 한 거야. 같은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서 보국이에게 첫 번째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적병이 급하니 중군장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위에 있으니까 이 군대의 명령을 어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국이 처음 나왔어? 남편의 남편, 홍계월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지. 보국이가 이 명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부모, 이때 부모는 누구야? 홍계월을 키워준 여공이지, 여공. 지네 아빠 여공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계월이 또 저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기억과 같이 보국이가 말한 거는, 내가 남편인데 어떻게 나를 또 이렇게 하대를 하느냐, 중군장으로서 이렇게 하대를 하느냐.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공이, 아버지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날 내가 너에게 뭐라고 이르더냐? 계월을 괄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그러다 하겠느냐? 나란 일이 매우 중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는, 야, 그러니까 네가 오라. 홍계월은 나쁘고 네가 오라. 이것보다는, 야, 나란 일이 중요하니까 일단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야, 아들을. 자, 그랬더니 이제 보국이가 중군장이니까 와가지고 홍원수 앞에 엎드려. 자,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우리가 이 홍원수가 다시 말하면 편국이지. 편국이가 이 집 밖으로 나오면 보국이보다 지위가 높아. 지위가 훨씬 높지. 사회적 지위가 높단 말이야. 자, 이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서 이 홍계월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을 시행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여러분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튿날 홍원수가 보국에게 분부했다. 오늘은 중군장이 나가서 싸워라. 야, 너 나가 싸우고 와. 자, 그랬더니 이제 보국이도 좀 이제 이 싸움을 좀 해. 챙챙챙챙 해서 몇 명 죽여.
자, 몇몇 죽이는데, 적장 운평도 죽이고, 그래서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고, 자, 그 다음에 적장 운경도 한번 죽이고, 자, 근데, 그때 이제 2명은 이제 쉽게 죽였는데, 적장 구덕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설에서는 인물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하라고 했지, 적장 구덕지가 크게 노예,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큰 소리로 고함치며 달려들고, 막 하면서, 보고기를 천여겹이나 에워쌌다. 자,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군담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막 싸우는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보국이가 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세가 급하게 돌아가자, 사세가 위급하자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일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위급해지니까 보국이가 하늘을 보면서 탄식을 하니까 그때 홍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재빠르게 와서 챙챙챙챙챙챙챙챙 해가지고 요 부분에서 이 홍원수가 평국이를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녀자가 남편 보국이를 구해줍니다. 이 홍원수가 보국이를 구해주고 나서 이 홍계월도 막 뒤끝이 장난 아니야. 자, 그럼 뭐라 하면 홍원수가 보국을 꾸짖으면서 저리 하고 어찌 남자라 칭하리오.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러할까? 라고 하면서 또 조롱을 합니다. 이 홍계월이도 뒤끝이 장난 아니야. 자, 어쨌든 여기서 홍계월이 이 남편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남편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거. 자, 이거는 여성 의식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조선시대 조선 전기의 그런 분위기였다면 홍계월은 이렇게 하다가 쫓겨났겠지.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 많이 사회가 바뀌어서 이런 모습까지도 소설에서 등장하게 된다. 자, 어쨌든 홍계월은 굉장히 유명한 여성 영웅이면서 여성 의식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다.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멈추시고 문제를 풀고 오고 선생님은 계속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위글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 자,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천자는 평국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내켜하지 않았어. 그치? 아녀자를 어떻게 내보냈느냐? 그랬지. 자, 장수와 군졸들은 홍원수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두려움을 느꼈어. 그치? 그래서 남편까지도 지금 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아까 선생님이 읽지 않은 부분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문을 읽으면서 좀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틀렸어. 여공은 홍원수가 보국을 중군장으로 임명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아니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행으로 여겼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일이 급하니 어쩔 수 없다.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도 너를 버리지 않고 중군장 시켜준 게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치? 자, 평국이는 천자가 부르기 전까지 시녀들하고 아까 바둑 두고 있었다고 했나? 장기? 한가하게 놀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보국은 운평과 운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만 구덕지 때문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3번이 되겠고.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 자, A와 B는 모두 상대방을 위로시킨다. A는 천자가 이 홍계월한테 부탁하는 거야. 야, 나를 좀 지켜줘. 근데 뭘 상대방을 위로하고 안심하겠어? 자, A와 B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반가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랬네. 야, 근데 A에서는 지금 반갑다. 이런 이야기는 했어. 자, 이런 이야기는 했고, B에서도 이런 얘기 했나? 내가 너에게 너의 은혜를 갚을게. 이런 얘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반갑다. 이런 내용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자, A에서는 잘못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이런 부분이 있지. 짐이 부족하여 이런 부분이 있었어. 자, 그런데 B에서는 잘못을 바로잡는 책무를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야, 왕한테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장군이 어딨어? 자, 그러니까 3번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 A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지금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나를 좀 지켜줘. 자, B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다짐을, 과거의 경험, 네가 나를 옛날에 용서해줬잖아. 나도 그렇게 할게. 라고 해서 4번이 답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A에서는 무거운 짐을 지운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요거는 드러나 있지. 무거운 짐을 지운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이게 있나? 이런 내용은 없네. 너한텐 정말 미안해. 이런 내용이 없지. 너를 보니까 기쁘다. 이런 내용이 있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3번 문제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이거 쑥쑥쑥쑥 이제 읽어가면서 답을 찾으면 되겠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이 작품은 여성을 영웅으로 내세워서 전쟁에서 활약상을 담는 군담 소설이고, 자,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 일반 남성을 능가하는 홍계월이다. 당연하지. 자, 그래서 남편보다 훨씬 출중해서 남성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펼쳤고, 자, 그 다음에 뛰어난 능력을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인정받게 되는 결말이 된다. 자, 그래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읽으면서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 이 도적은 좌승수왕 편국을 보내야 막을 수 있어요? 홍계월의 일반 남성을 능가하는 능력? 당연히 맞지. 자, 두 번째, 그들은 나아가 나라와 조정을 평안하게 지키도록 하라 라는 천자의 말. 그 다음에 보국이가 말에 올라서 적과 싸우는 모습. 자, 이걸 통해서 홍계월의 자신의 능력을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인정받는다? 자, 이거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조심해야 돼. 가정. 자, 보국이가 명령에 순종한 이유는 뭐야? 이거는 편국이가 보국이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 어떤 지위?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보국이 명령에 순종해서 말에 올라서 적과 싸우는 모습에서는 둘 다 홍계월의 사회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나타낸 거지, 이게 가정에서 인정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홍원수가 뭐 보국을 구해내는 모습에서 남편보다 실력이 출중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렇게 홍계월의 모습, 한 칼에 쓸어버리는 홍계월의 모습에서 군담 소설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저리하고 어찌 남자라 칭하리오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러할까. 여기서 남편을 꾸짖는 홍계월을 통해서 남성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모습. 그치? 나의 능력을 모두 펼치고 있다. 자, 그래서 내가 남편보다 출중하니까 능력이.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을 할 수 있겠다. 2번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나타난 보국의 인물됨. 기억이 아까 뭐였어? 기억이 아버지한테 계월이 또 저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군장을 중군장으로 부리지 그럼 뭘로 부려? 자, 근데 어쨌든 이 보국이는 부인이 자신을 부리는 것. 이 부인이 자신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위인데, 내가 남자니까 너보다 위인데, 뭐 이런 거잖아. 자, 그래서 굉장히 속이 좁고, 그 다음에 권위적이야. 내가 남편인데, 내가 너 위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면서, 자, 그리고 뭔가 좀 옹졸한 뭐 이런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문제, 이 홍계월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 좀 길었는데 홍계월전에 모두 다 끝냈습니다. 그 문제에서 틀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판소리가 2개 나와 있는데 판소리 내일 다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